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명심보감 오늘 23번째 강의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저희 이번 강의 끝나면은. 그래서 이 명심보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19편인데 현대시대의 신TV 명심보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슈가 뭔가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에 대해서 스승님이라고 하는 주제, 웰빙의 주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첨가하는 게 인정이라고, 인정머리 없다. 요즘 시대 사람들 정말 인정머리 있다 없다 말도 많고요. 탈도 많고요. 왜 옛날에는 명심보감 편집할 때 그 인정머리 할 때 인정을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들 가슴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목표인지 한번 인정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 있죠? 인정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23번째 강의였으면 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원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원문부터 같이 읽어보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빈거뇨시 무상식. 빈거뇨시 무상식. 부주심산 유원친. 부주심산 유원친. 이거 아주 뭐 간단한 얘기인데 그냥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들으시면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이 무슨 빈자입니까 이게? 사람이 가난하면요, live, 산다는 뜻이죠. 료는 무슨 료자 이게요, 이게? 시끄러울 료자. 중국말로 뭐, 르나오 하면 나죠. 굉장히 시끄러운 걸 르나오. 열료라고 하죠, 열료. 이 뜨거울 열자 있죠, 왜? 예? 중국말로. 이거죠. 르나오. 이 뜨겁고 시끄럽다 해서 르나오.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이, 그리고 시자는요, 료시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시장거리. 시끄러운 시장거리 기억나세요? 뭐 동대문, 남대문 시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사람이 돈 없고 가난하면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장거리에 살더라도 뭐가 없어요? 서로 상자의 알식자.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 요즘 인정의 인정. 요즘 시대의 인정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워낙 저 사람에 대해서 밝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무시당하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반대입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디 살더라도요, 살주자. 저 깊은 설악산 꼭대기 백담사에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멀리서 만나러 친한 척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 섰단 말이에요. 에? 이게 요즘 시대의 인정 아닙니까? 인정. 요즘이야.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우리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잔 말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한테는 어디든 찾아가서 어떻게든 얼굴 좀 보이려고 하고, 우리 주변에서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그런 인정머리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새로운 인정은 힘든 사람한테 더 찾아보고 그들한테 더 격려를 주고 또 그 사람을 더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인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뽑아본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잔 말이에요. 혹시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좀 다행인 게 그래도 간간히 들리는 뉴스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다해서 찾아본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엔, 우리도 이 시대에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보세요. 빈거뇨시 무상식이요 부주심산 유원친이라. 이 말을 한 사람 심정이 어땠겠어요? 응? 가난하면 시끄러운 시장거리에 살아도 서로 알아주는 이 없고, 부자면은 깊은 산속 유곡에 숨어 살아도 멀리서부터 친한 척하고 찾아오는 사람 투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말연시든 추석이든 설날이든 글쎄요, 어디에 선물이 많이 쌓입니까? 자, 산동네, 정말 없는 동네는 양말 하나 들어온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잘 사는 동네 가면 도대체 이건 반송하느라고 바쁘다며요. 그냥 그 앞에 하루는 그냥 엄청난 그 상자 가게 쌓이기 시작한다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연말연시든 좀 뭔가 날이면은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죠. 이 양말 한 켤레 딱 준비해갖고 있는 사람 줄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지켜주는 경비 아저씨. 예? 뭐 아침에 청소해서 지나가는 아저씨. 누가 하나 안 알아주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나 드린다면 진정한 인정이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빈건 요시 무상식이요 부주 심산유원진이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인이는 진종빈처다니요. 세정은 변향유전간이라. 런이 진종빈추단. 事情变相有浅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인의는 인간들 사이의 의리는요. 사람들 사이에 의리가 있어요. 서로 의도 좋고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진, 다할 진짜, 모두 다 종, 어디서부터 쫓을 종자, 빈, 가난한 데서부터 고쳤자, 가난한 곳으로부터 단자 무슨 단자 이게요? 끊어질 단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의리 있게 지나자고 했던 그 인간 간의 의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단절이 된대요? 그놈의 가난한 곳으로부터 모두. 좀 모두란 말을 좀 쓰긴 좀 그렇네. 세상 사람들 의리 끊어지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때문에요? 그놈의 가난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니까 가난 때문에 의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니까요? 돈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돈 때문에 인간 간의 의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전에 한번 맹자가 얘기했듯이 인간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것이 의리의 관계로 맺어야 되는데 그 의리의 관계가 이익의 관계로 맺어지면 이익이 없어지면 버린단 말이에요. 가난해지면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정말 그 자리에 없어져서 나가고 정년퇴직하면 누구 하나 찾아오지도 않는다며요. 뭐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모여기를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의 의리는 모두 다 가난한 곳으로부터 끊어진다.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세정이라는 게 인정이죠. 요즘 세상들의 정은, 세상 사람들의 정은 변향유전간이라. 곧변자. 어디로 향해 있어요? 여우치엔자. 돈 많은 집으로 유전가로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정이 다 향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진정한 어떤 인정 있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돈 있는 사람 향해서 다들 지켜보고 있고, 돈 있다 그러면 멀리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든 얼굴 비추려고 그러고, 가난하다 그러면 가차없이 의리를 끊어버리고, 망했다 그러면 괜히 오면은 전화하면은 보증세 낼까봐 누가 누가 뭐라도 팔아달랄까봐 그냥 그래 알았다 바쁘다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게 뭐 요즘 시대의 인간사지요. 어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런 일 있으세요? 예? 아직은 없으세요? 그 주변 애들? 인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랑 평생 같이 갈 사람인가 뭐 그런 것이 궁금해져요. 정말 인정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한비자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정말 내가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있어봤자 내가 손해가 될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5가지가 있대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한비자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 살필 찰자에 간사할 간자. 간사한 놈 살펴서 찍어내는 법. 뭐야? 찰간법 또는 찰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찰간술 무슨 뜻이에요? 인정 없는 놈 아니면 간사한 놈 살펴서 뽑아내는 방법. 이 찰간술이라고 있어요. 찰간술. 첫 번째 찰간술의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볼관자에 들을 청자. 관청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청법? 관청법은 뭡니까? 관은 뭐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청, 귀로 듣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은 공부하실 분이다, 아니면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뭐예요? 관청법.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지만 자세하게 한 명 한 명이 정말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인적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일청법이 있어요. 일청법. 한일자에 들을 청자. 일일이 들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한나라 때 왕, 소우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뭘 좋아했냐면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 200명 되는 연주단을 항상 궁중에 놓고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명의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명 전부 다가 다 연주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은 실제로 연주도 못하면서 뭐라 그러지? 남들 연주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충 흉내만 내고. 아, 그런 사람 많아요. 조직에 보면은. 예? 기업체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사람들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대충 이렇게 그냥 흉내만 내고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 많대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예, 일청법으로 뽑아내면 돼요. 일일이 하나씩 다 연주시켜보는 거예요. 그 왕이 죽고 그 밑에 왕이 세자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은 합주보다는 독주를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합주보다는 독주를 좋아하니까 한 명 한 명 들어와서 내 앞에서 연주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던 그놈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얼른 도망가고 없었대요. 이게 일청법도 필요해요. 이게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못해 뭘 경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눈도 필요하고 하나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요. 협지법입니다. 협지법. 이 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출협자, 낄협자 자기 갖고 있는 지혜나 실력을 감추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왜? 이것도 제 나라 왕인가 한나라 왕인가 어느 왕이 도대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놈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게 나쁜 놈인지 이게 도대체 감을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하루는 손톱을 깎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 손톱을 깎는 척 하다가 손톱을 깎지도 않아 놓고는 손톱이 뚝 떨어졌는데 이제 안 떨어져 놓고는 내 손톱 어디 갔지? 라고 이제 막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의 손톱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막 서로들 막 찾을 거 아니에요. 주변 애들이. 찾는데 실제로 손톱이 떨어지지 않은데 어느 한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톱을 갖다 이렇게 뚝 잘라놓고는 왕님 여기 찾았습니다. 당신의 손톱을 여기 찾았다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예요? 알면서도 아는 걸 몰래 감춰놓고 정말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제가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만 어떤 분은 그러면 충신이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임금님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자기 손톱이라도 잘라서 바치는 사람이 충신 아니냐.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진실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중에 간사한 사람을 뽑아내는 방법 중에는 바로 협지법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도원법이 거꾸로 도자 도원 거꾸로 된 말 전혀 엉뚱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능력을 살펴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그래요. 제가 이제부터 자 저기 조명을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참 해가 밝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에?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저게 왜 해입니까? 저게 조명이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맞아 해가 참 밝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걸 갖고 저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서 정말 나한테 충신인지 아니면 간신인지 찾아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도원법입니다. 도원법. 말을 한번 전혀 이상한 말을 엉뚱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라. 이것이 네 번째 방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반찰법이라서 반찰법. 거꾸로 반자에 살필 짤자. 어떤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봐서 그 상황을 갖다가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나라 왕이 어느 왕이 그러니 목욕을 하다가 목욕탕 그 그릇 안에 그 아주 날카로운 돌이 하나 이렇게 궁둥이에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이놈의 이 돌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느냐. 이 목욕탕직이 이놈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다. 저 목욕탕을 관리하는 저 관리를 당장 처벌하라 하고 이제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이 나와서 당신의 살이 아파갖고 그것 때문에 목욕탕지기가 해고가 당함으로써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먼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범인을 잡았는데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니까요. 어떤 상황을 겉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의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란 말이죠. 어떤 일이 생겼지만 그 일 때문에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한번 거꾸로 돌려서 살펴보면 정확하게 일의 진상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간술이라고 하는 게 한비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때 정말 이 법과 철학자 아닙니다. 철저한 그 법과 술과 세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법,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사람의 실력을 관찰하는 법, 또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떠보는 방법, 그리고 말을 완전히 거꾸로 해갖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반대로 돌려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값어치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얘기는 사실 그 기업체에서 수없이 많은 직원들을 다스리는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해야지 조금. 근데 여러분들 뭐 관찰할 분이 있어요? 우리 옆집 아줌마가 저 사람이 동태를 보고 명태라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는지 봐요. 자, 그래서 인의는 진종빈처다니요 인간들의 의리는 모두 다 가난한 데부터 끊어지게 돼 있고 세정은 변양유전간이라 이 세상의 인간들의 정은 모두 돈이 있는 집을 향해 있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 인정 관련된 얘기는 많아서 하나하나 좀 더 보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 저 구주영인천 그좀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주영인천이요 빈내 치냐소라 단간 351에 상견불려촌이라 지우쭈링런젠 빈라이 친예수但看3-5日相见不如初 예, 구주영인천이여 빈내 치냐소라. 구주라는 게 뭡니까? 오렐 구자에 머무를 주자. 오래 머물면 하여금 영자 사람인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게 만들어요. 이 말뜻 이해가세요? 사람이 떠날 때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친한 집이라도 거 가서 오래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지면서 상대방의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계시면 혹시 며느리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딱 정확하게 뜰 때를 알아야 돼요. 와, 됐어요. 더 머물르세요 한다고 해서 그냥 그래 하고 한 달, 2달 하면 안 돼요. 얼른 옮겨 다닐 필요가 있어요. 이 말 참 재밌네. 이게 사람들의 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렐 구자 머물 주자. 너무 오래 머물면 하여금 영자 사람인자. 그 머문 사람으로 하여금 천은 뭐예요? 천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정말 스타일 다 구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빈내 치냐소라. 빈 자주빈자. 자꾸만 찾아오면 빈내면 치냐소라. 그 친했던 사람 역시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자꾸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친한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렇게 막 친하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항상 그 적절하게. 거기다가 단간 3-5일에 다만단자 볼간자
다만 내 집에 머문 손님 볼간자 며칠 봐요? 3일에서 5일만 보면 서로 상자 그 사람이 서로 나를 바라보는 게 불려촌이라 안 입을 자 같을 여자 처음 조자 전혀 처음하고 같지 않게 된다. 요즘은 뭐 이렇게 남의 집에 머무르래도 머물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근데 옛날에 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 시골에 있던 저희 외삼촌도 와서 장가갈 때까지 있었고 또 뭐 우리 이모도 같이 살았고 시집 가기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나마 옛날에는 뭐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오면은 있는 집이라고 서울에 있는 그 뭐 친척 뭐 화순에 팔촌 하나라면 거 와서 몇 년씩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 안 나요? 요즘은요. 요즘 뭐 고속철도가 있어갖고 빨리 내려가라고.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머물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글쎄 그게 뭐 서로 어떤 뭐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뭐 있을 것도 많아졌고 그 집 아니라도 뭐 요즘은 뭐 정말 PC방 가서 몇천 원만 있어도 하루 살 수 있고 뭐 하지만은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그만큼 인정이 좀 그쵸. 많은 변화가 그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남의 집 찾아가서 술 먹고 밤새 그냥 저희 그 우리 학교 그때 교수님이 야 술 먹고 그냥 술 기분 나면 우리 집 가자 하면은 그 방도 뭐 2개밖에 없으시면서 안방 들어갖고 야 일어나 그 부인이 일어나면 애 다 치워 절로 가. 그래야 이제 그 진짜 멋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앉아서 밤새 술 먹고 다 토하고 이제 그리고 새벽같이 콩나물밥 먹고 새벽 한 10시, 11시까지 아침 자다가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가 오고 나서 큰일 났겠지만 약간 겉으로는 아무 말 없었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막을 겁니다. 자, 인간들의 결국은 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주 영인천이요. 오래 머물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이 사람 비참해지고 너무 자주 찾아와도요. 친한 사람은 멀어지고요. 다만 사나흘만 봐봐요. 보는 눈이 옛날과 같지 않느니라. 이 말 참 요즘 시대 인정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뽑아놨는데 그래서 사람이 아까 제가 할 얘기지만 어디 갈 때도 올라갈 때도 중요하고 어디 갈 때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떠날 때가 중요해요. 어느 타임에 떠나느냐가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말로 뭐예요? 뭐 할 때 떠나라요? 아쉬울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히딩크가 세계 4강 만들어 놓고 아쉬울 때 떠나니까 지금도 히딩크가 뭐예요? 우리들 가슴속에 정말 야, 그 우리나라 축구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면 해지. 그냥 지지고 앉아서 뭐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그냥 뭐 시민권 얻어갖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 스타일 다 구겼을 거리요. 아유 지겨워. 저 사람 왜 아직도 있냐. 뭐 그것뿐이겠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떠날 때 못 떠나갖고 타임을 못 잡아서 그냥 그 평생에 쌓았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면 떠난다는 게 꼭 무슨 뭐 어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물러줄 때는 그 아름다운 은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아름다운 은퇴. 충분히 자기가 다 이룬 회사인데 정말 때가 돼서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은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사장님들 가끔 신문에 나는 거 보면요. 또 뭐 기업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후배 검사들이나 뭐 후배 공무원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내가 이 자리에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떠나줘야 박수 받고 정말 자기 떠날 자리를 알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실천하는 분들도 계신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떠날 자리에 떠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자꾸만 더 잡으려고 그러고 더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천해지고 소원해지고 보는 눈이 처음하고는 틀리니까. 그렇다고 뭐 집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집에서 끝까지 그냥 눌러앉아 계셔야 돼요. 자, 인간들 정의라는 주제를 갖고 하면서 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자하라고 하는 그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예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궁중에 소녀뿐만이 아니라 소년도 있었습니다. 미소년. 옛날 사람들 취미 중에서도 왕들이나 아니면은 좀 높은 사람들은
꼭 그 동성애적 풍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동양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뭐 아주 미소년을 하나 데려다 놓고는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 아이의 이름이 미자하. 근데 너무나 이뻐한 나머지 얘가 조금 방자해졌어요. 그래갖고는 하루는 이제 바깥에 궁궐에서 자기 어머니가 병이 나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밤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리도 멀고. 그래갖고 유일하게 성문을 나갈 수 있는 건 왕이 타는 수레 1호차예요. 자기가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에 그 1호차를 타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부모님 댁 가서 갔다 병문안에다가 왔어요. 근데 나라의 국법에 임금님의 마차를 허락 없이 타는 사람은 월형이라 그래갖고 다리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받아요. 월형. 월형을 받아야 된다고 신하들이 주청을 했는데 위나라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얼마나 효자냐. 오죽하면 자기가 월형을 받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부모님을 만나러 나갔겠냐. 아유 괜찮다 놔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놔주라 그런 거예요? 이쁘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과수원에서 이제 복숭아밭에서 놀다가 복숭아가 너무 맛있는 걸 이 미자가 땄어요. 그걸 자기가 한 움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너무 맛있어 나머지 왕한테 왕이시여 이거 좀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기가 먹던 걸 줬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걸 먹으면서 허허허 이놈이 참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 맛있는 걸 줄 아는 여유가 있느냐. 너 참 훌륭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계속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미소년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도 변하고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퇴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눈초리가 뭐예요? 불려초. 처음만 같지 않은 거예요. 슬슬 이제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옛날처럼 또 실수를 저질렀는데 왕이 그때 옛날 얘기 다 꺼내놓는 거예요. 너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차 타고 나갔었지 옛날에. 너 네가 먹던 거 더러운 거 복숭아 나 먹으라고 한 적 있었지? 저놈을 당장 내쫓고 당장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비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미자가 정말 왕의 영원한 그 총애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떠날 시간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변해가는 얼굴을 갖고 왕을 만나서는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어느 상황에선가는 자기를 물렀을 때, 이걸 이제 노자 철학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완성했을 때 내 몸을 뒤로 물릴 줄 알아야 된다. 사성신퇴라. 일이 이루어졌으면 몸은 빠져라. 이 사성신퇴의 얘기나 이 미자에게 한비자가 한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뻐하고 총애 받을 때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언제 떠날 것인가. 그 일을 이루었으면 내 몸은 물러나라고 하는 이 노자의 사성신퇴라, 사수신퇴라 뭐 하는 그 떠날 때를 잘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정도의 자기 컨트롤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양갱이 수미나 중구는 난존이라. 뭐 인정 얘기하면서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양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양갱이 요즘 먹는 그 양갱이 아닙니다. 양양자의 갱은 무슨 갱자 얘기예요? 국갱자입니다. 국갱자. 그러니까 양갱은 무슨 국이에요? 양고기국을 양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갱자를 잘못 쓰시고 계시더만 왜 그 제사 지낼 때 갑자기 뭐 떠오라요? 갱물떠오라고 하는데 뭐 떠가요? 맹물떠 가시더만. 이 갱이라고 하는 갱자는요, 이게 양양자에다가 양을 갖다가 불을 지펴서 끓여갖고는 아름다울 미자 아주 맛있게 만든 게 이게 갱이라는 거예요. 갱, 국갱자. 그래서 양갱 하면은 양고기로 만든 끓인 국물을 양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갱. 양이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이게 소보다 더 맛있는 게 양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고기값 따져보면 양고기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소고기가 그때가 95년도니까 소고기가 한 근에 3원, 한 3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돼지고기가 한 6원, 600원 한 근에, 양고기가 8원 정도. 그 양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양으로 만든 국을 아무리 수미는 뭡니까? 비록 숫자에 아름다울 미자. 아무리 맛있고 아름답게 끓여도요. 중구는 난전이라 여러 사람들의 입은 어려울 난자에 입맛을 줘. 어려울 난. 그리고 조미료 할 때 그 조자죠. 입맞출 조자. 아무리 양으로 국을 끓여서 비록 맛있게 만들어도 여러 사람의 입은 맞추기가 어렵다. 맞죠? 여러분들 다 음식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누군 맵다 그러고 누군 짜다 그러고 누군 싱겁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맛을 다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무슨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왜 한 거죠? 근데 에? 에? 세상 사람마다 각각이 갖고 있는 느낌이 틀리고 생활 방식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다 맞출 사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국을 잘 끓여도 그 사람들 입맛 다 맞추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밑에 또 내설 12자 찾으셨죠? 네. 읽어보세요. 내설 12자가 변시 12인이니라 올레자 말할 설자 와갖고 설 말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요? 시비에 대해서 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다는 등 나한테 와갖고 속옷 남의 시비에 대해서 자꾸만 올레자 와갖고는 설 말하는 사람 남이 잘됐다 못됐다 이 시와 비비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뭐래요? 내설 12자가 곧변자 이 사람이 곧 시 어떤 사람이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의 시비를 말하는 사람이 곧 이 사람이 시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은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시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눈앞으로 본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남이 뒤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뭘 믿을 게 있냐라고 하는 말 했죠. 예, 경목지사도 내 눈앞에서 경험한 일도 정말 진실이 아닐까 두려운데 공미진인데 배우지연을 어찌 그것을 좋게 믿겠는가. 등 뒤에서 남이 어떤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 명심보감이나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남이 와서 어쨌다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맞장구 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가 시비를 판단하고. 기억나세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가 욕해도 중이 오지라도 피를 차려나며 반드시 직접 살펴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요. 필호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한결같이 얘기해도 필찰언이니라 반드시 내가 직접 찾아보고 판단해서 판결해야 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게 그저 남 나쁜 점 얘기하기 쉽고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로 내설 12자가 변시 12이니라. 와서 남의 시비 떠드는 자 그 사람이 곧 시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 얘기해봐. 화호화피 나나골 찾으셨습니까? 화호화피 나나골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화호화피 나나골이요. 지인지면 부지심이니라. 화호화피 난화구 知人知面 不知心 앞에 화자는 그림 그릴 화자입니다. 화호하면 뭐예요? 호랑이 그림을 그려요. 그걸 화호라 그러죠. 화피 가죽을 그릴 순 있어요. 난 어렵습니다. 화골 뼈다귀를 그리기는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랑이를 그리는데 가죽은 그릴 수 있지만 호랑이의 뼈는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 그거야 누가 몰라. 호랑이 그림 그리는데 호랑이 겉모습은 그려도 속모습 그리기 힘들다는 건 아는데 뭐예요? 내가 사람을 아는데 뭐는 알아요? 지인, 지면.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얼굴은 알 수 있지만 뭐는 몰라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인정이에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정이. 호랑이를 그리되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릴 수 없듯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알되 그 사람의 겉모습은 얼굴은 내가 알 수 있지만 속마음을 알기는 힘들다.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의 그 다양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대면공화대 심격천산이라. 이 말 보세요. 대면. 같이 보세요. 대면공화 심격천산이니라. 대면이란 게 뭡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공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상대방의 그 마음은 무슨 격자입니까? 떨어져 있어요.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1000갈래 산이나 떨어져 있어요. 혹시 우리들 사이에도 1000갈래 산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얼굴은 보고 있는데 겉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1000갈래 산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얼굴은 마주보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저기 들어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겉은 모르죠.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서로. 그렇지만 마음은 저 1000갈래 떨어져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공화대 심격천산이라. 이 얘기도 전부 다 이 지면 부지시민이라. 대면공화 심격천산이라. 이게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들이 참 파악하기 힘들고 참 아무리 해도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여기 뭐 하나 더 해보죠. 그 밑에 보세요. 해고 종견전하 바닷물이. 야, 정말 무슨 고자 이게요? 바다가 마르면요 끝내는 견 뭐가 보여요? 밑바닥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요 죽어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다는 마르면 밑바닥은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 모르고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니까 괜히 찹찹해지네.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르고 모를 것이로다라고 이제 많이들 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그 결론을 좀 보죠. 약청일면서이면 변견상이별이니라. 만약에 듣는다면 뭘 듣는? 일면설이면 뭐예요? 한쪽 면만 얘기하는 설을 듣는다면, 만약에 한쪽 사람이 어떤 한쪽 면만 갖고 얘기하는 듣는다면 곧변자 볼견자, 곧 어떤 상황을 보게 될 것이냐? 상이별이라. 서로 상자, 서로 이별함을 보게 될 것이니라.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한쪽 말만 들으면 그 사람하고 안 봐요. 누구한테 나와갖고 야, 저 사람이 너 욕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한쪽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인간에 갖고 있는 인정이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한번 처음부터 읽을 테니까 한번 쭉 한번 좀 다가오도록 하세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 도대체 어떤 걸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해 봐서 정말 실제로 나의 마음은 이렇지는 않은가? 한번 이렇게 반성하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제가 인정편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빈건요시무 상식이요 부주 심산유원친이라. 가난하면은 아무리 사람 많고 시끄러운 저작거리에 살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고, 부자로 살면 저 깊은 산 속에 살더라도
먼 곳으로부터 날 친하다고 찾아오는 이 있도다. 인이는 진종 빈처다니요 세정은 겨냥 유전간이라. 인간들끼리 갖고 있던 그 굳건한 의리는 모두 다 그놈의 가난 때문에 끊어지고 잘라지고, 세상에 갖고 있는 인간들의 정은 모두 다 돈 있는 집안을 향해 향하고 있구나. 구주영 인천이요 빅내 치냐소라. 단간 351의 상견 불려촌이라. 오랫동안 머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박하게 만들 것이요, 너무 자주 찾아오면 친한 사람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 다만 얼굴 본 지 사나흘도 안 돼서 서로 보는 눈초리 처음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양갱이 숨이나 중구는 난존이라. 양으로 끓인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비록 맛있다곤 하나 여러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니라. 와서 옳고 그른 시비를 이야기해주는 자, 변시 시비인이라. 그 사람이 바로 시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화호 화피나나고리여 지인지면 부지심이니라. 호랑이를 그림에 가죽은 그려도 뼈를 그리긴 어렵듯이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아도 그 마음 알기는 어려우니라. 대면공화하되 심격천산이니라.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 마음 천갈래산 멀어져 있구나. 해고 종견전하 인사 부지심이니라. 바닷물은 마르면 끝내 밑바닥이 보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내 그 마음을 알지 못하나니, 약청일면설이면 변견상이별이니라. 만약에 한쪽 말 이야기만 들으면 곧 그 사람은 남들과의 이별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어때요?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들 가슴 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던 얘기들 아닙니까? 인정이라고 하는 거, 전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지막 꿈이 있다면 정말 서로 나눌 줄 알고 갖고 있는 정을 갖다가 정말 이웃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우리가 인정편 읽어서 여러분이 얻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시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